자, 이제 컨트롤러랑 화면 처리를 해야 될 차례가 되었습니다. 네.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미 서비스까지 테스트 쪽이 다 끝났으니까, 뭐, 크게 문제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에러가 나면,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컨트롤러 쪽이랑 화면 쪽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컨트롤러라는 패키지를 하나 먼저 만들어 줄게요. 컨트롤러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드니까, 보드 컨트롤러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보드 클래스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주입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드 서비스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죠. 일단은 기본 틀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화면 쪽과 관련된 얘기일 거예요. 화면 쪽에 대한 처리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쪽은 그 앞에 챕터에서 이제 저희가 그 사이드바라는 템플릿을 한번 이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템플릿을 그대로 써줘야 돼요. 그러려면 저희가 앞에 예제에서 뭐가 좀 필요하냐면 그 스태틱한 폴더에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HTML이랑 CSS랑 자바스크립트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서 추가를 해줄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저희가 뭘 좀 추가해 줘야 되냐면 이제 레이아웃 폴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은 앞에서 작성했던 게 있으니까 레이아웃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레이아웃 폴더를 추가하실 때 이제 가장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원래 레이아웃은 그 jQuery랑 부트스트랩 이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템플릿을 추가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를 추가할 때는 jQuery 함수가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jQuery를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자바스크립트 원칙으로 보면 jQuery가 맨 밑바닥에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원칙상 jQuery를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 두 부분을 이렇게 위쪽으로 뺐습니다. 네, 그거 하나가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보드에 맞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보드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일단은 역시 리스트부터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이죠. 네, 리스트라는 URL을 따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 get 매핑으로 만들어 줄 거고 리스트로 바로 딸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파라미터 수집은 앞에서 했던 예제를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를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모델 어트리뷰트라는 어노테이션을 추가해 주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뭘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 모델 어트리뷰트가 없어도 우리가 오브젝트 그 객체 타입 있잖아요. 네, 객체 타입의 경우는 자동으로 모델에 추가가 돼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절트라는 이름으로 뭘 전달을 하냐면 목록 데이터 가져온 거 있죠. 목록 데이터 가져온 거. 네, 리스트 데이터를 가져온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죠? get 리스트 해놓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뭐 일단 그 페이지 리퀘스트 DTO나 페이지 리절트 DTO는 완전히 기존의 코드랑 동일하게 갖다가 재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일단 동작하는지 확인하시려면 이제 저희가 뭘 만들어줘야 되죠? 보드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보드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뉴에서 HTML 파일로 만들면 되겠죠. list.html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는 이 URL이 먼저 확인하는지부터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서 이제 리스트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만들어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템플릿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네, 한번 크롬에서 한번 띄워볼까요? 로컬호스트 8080의 보드의 리스트를 이렇게 딱 띄웠을 때, 리스트 페이지라고 일단 이렇게 떴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이제 레이아웃을 적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예전에 만들어 놨던 것 중에 아마 EX 사이드바가 있죠.
예,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사실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레이아웃은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요걸로 살짝 바꿔보는 거죠. 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프로젝트가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게끔 걸려 있다면 그냥 여기서 별도의 확인이 필요 없고, 예, 그냥 바로 실행이 가능하겠죠. 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아, do nothing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일단 업데이트로, 어플라이로 바꿔주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리스타트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뜨는 걸 확인을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채워주면 되는데, 일단 지금 전달되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페이지 리퀘스트 DTO가 있을 거예요. 예, 컨트롤러에 이제 추가된 거죠. 요게 일단은 객체로 하나 추가될 거고, 모델에 추가될 거고, 또 하나는 리절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리스트 데이터 가져온 거 있죠. 페이지 리절트 DTO겠죠. 얘는. 그죠? 예, 얘가 이제 같이 추가될 겁니다. 페이지 리절트 DTO가. 자, 그러면 요걸 갖다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줘야 돼요. 출력을 하는 건 일단 제가 이제 코드를 요렇게 좀 짜놨습니다. 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에 뭐도 좀 들어가야 돼요. 뭐 검색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추가가 돼야 됩니다만, 일단은 뭐 목록 자체를 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여기 요 부분을 테이블이니까 요 안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아마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이제 내용을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네, 화면이 약간 모양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번호 따지고 목록 데이터 다 그대로 뿌려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위에 검색 조건 같은 게 좀 추가돼야 되는데 그거는 뭐 책에 있는 예제를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목록 데이터 띄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등록을 처리하겠습니다. 등록을 처리하는 건 일단 get 방식으로 화면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실제 처리가 돼야 되죠. 이미 DTO를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일단 get 방식으로는 화면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실제로 보드 DTO 타입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집된 다음에 다시 목록으로 한번 가야 되잖아요. 그쵸? 1페이지로 보통 가야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리다이렉트 어트리뷰트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드 서비스에서 나오는 이 번호죠. 새로운 번호를 갖다가 이제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담아서 같이 전달을 해줘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제가 그대로 카피를 뜰게요.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네, 여기다가 네,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죠. 네, 보드 컨트롤러에다가 두 개의 메소드가 추가가 됐어요. 자동으로 이제 임포트를 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름만 조심하시면 돼요. 네,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사실 웹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작업은 항상 화면을 만드는 부분이죠. 네. register.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야만 하겠죠. 자, 이제 이 화면이 이제 등록할 때 get 방식으로 나오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화면을 개발하실 땐 가능하면 저처럼 그냥 빈 내용이라도 하나라도 뭔가 나와서 식별이 가능하게끔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를 해주시는 게, 네, 이렇게 한번 확인해주고 추가를 해주시는 게 훨씬 나중에 에러를 잡을 수 있는 요령이죠. 자, 이 부분의 내용은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액션이 어디로 간다라는 거, 똑같이 보드 레지스터로 간다라는 거죠. 그거 빼고는 별다른 내용은 없어서 그냥 추가 바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레이아웃 적용될 거고,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이름이겠죠. 폼 태그의 이름들,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라이터인데, 이게 지금 이제 라이터 부분은 이메일로 이제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사용자의 이메일로 라이터 이메일이라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도 보드 DTO로 이제 수집이 되잖아요. 이때 라이터 이메일로. 작성자의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죠. 네. 근데 이름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작성할 때는 작성자의 이메일만 주는 거고, 실제로 이제 등록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화면에서는 이게 필요하죠. 그죠? 자,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목록 화면을 아까 봤을 때 보면 뭐 유저 55번이라든가 유저 98번이라든가 이런 이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런 걸로 이제 한번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실제로 동작을 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레지스터를 다시 한번 호출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거나 넣으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왕이면 한글을 테스트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냥 제 경우는 한글이 일단 늘 이슈가 되니까요,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는 뭐 유저 55, 네, 이런 식으로, 제록.org였나요? 아마? 네, 아마 요거였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목록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aa.com이죠. 죄송합니다. aa.com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이 이메일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로그인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거를 한글 테스트로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네. 여기까지가 일단 등록 작업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메시지를 띄워야 돼요. 모달창 같은 걸 띄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남아있죠. 네, 일단 등록까지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회인데, 조회는 뭐 읽는 거잖아요. 읽는 거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금방 바로 만들겠습니다. 네. 조회의 경우도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보드 컨트롤러에다가 조회 서비스를 하나 조회하는 기능. 리드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좀 명시적으로 리퀘스트 DTO라는 이름을 한번 줘봤어요. 그러니까 모델 어트리뷰트를 쓰면 이제 이름을 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차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드 DTO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걔를 갖다가 이제 DTO라는 이름으로 담아서 보냅니다. 화면 쪽으로.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는 read.html이 필요한 거죠. 리드니까. 그죠? 그 다음에 read.html에서 똑같이 일단 내용을 확인을 해줘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이 리스트 쪽에 이제 링크를 걸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네, 요 링크가 이제 지금 여기다가 제가 걸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걸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조금 뒤에 거를 좀 미리 예상을 했어요. 어차피 페이지 번호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검색하실 때 타입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키워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미리 좀 제가 작성을 해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 실제로 링크가 어떻게 걸리냐면, 여기가 지금 링크거든요. 근데 이제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요 밑에를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93번이죠. 93번으로 가고, 페이지는 1페이지고, 그 다음에 타입은 없고요. 지금 키워드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준 거죠.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냈을 때, 파라미터 그대로 따라오는지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모델 데이터가 다 추출이 됐을 거고, 그죠? 보드 컨트롤러에서는 이미 이제 DTU라는 이름은 담겼으니까 이제 얘를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죠.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따로 뺐어요. 근데 이제 블록이 왜 두 개가 있을까요? 블록을 하나로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read.html에 가가지고 블록 두 개가 맞군요. 자, 이제 블록 두 개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이메일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동작할 때 보면 저희가 레프트 아우토 조인으로 멤버까지 이제 조인을 다 처리를 하죠. 그리고 댓글의 숫자도 사실은 나올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죠? 댓글의 숫자까지 사실은 나올 수 있게끔 해놨는데 여기서는 그냥 처리는 안 하고 그냥 끝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조회를 한번 해보면 뭔가 하나가 에러가 났네요. 그죠? 여기에 보면 TH블럭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죠. 그쵸? TH블럭의 37번째인가요? 라인 번호 37이면 아마 이쪽 아래쪽일 것 같죠? 네, 블록 태그 하나 끝이 안 났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엔 좀 에러 잡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하시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는 거죠. 자, 이제 조회까지 이렇게 제대로 나온지 확인을 해줬습니다. 여기 이제 가끔가다 여기에 이제 빈 자막이 빈 공간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때문이냐면 입력할 때 줄바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출력하실 때요. 네, 컨텐츠 출력하실 때 여기다 줄바꿈을 해버리시면 이 공간만큼 비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줄바꿈 없이 바로 넣어주셔야 돼요. 요런 부분이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댓글 이제 달면 이제 여기 댓글 리플라이 카운트가 있으니까 이제 얘로 출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수정하러 가보겠습니다. 수정은 사실은 조회하는 화면이랑 동일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모디파이 리드라는 링크를 갖다가 이제 모디파이로 같이 수정을 해가지고 한 번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형태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작업은 포스트 처리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삭제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삭제하면 이제 다시 목록이 조회해야 되니까 목록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니까 리다이렉트 어트리뷰트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코드를 좀 고치면 되니까요. 여기 리드 부분이죠. 네, 요 리드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뭐로 처리를 하는 거죠. 네, 네, 이걸로 네, 이제 배열 처리를 해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디파이로 같이 주면 이제는 이제 modify.html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modify HTML의 경우는 사실은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죠? 리드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다른 점은 네, 그게 다르죠. 리드는 리드 오니로 돼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는 거의 동일하지만 밑에 이제 버튼들이 달라지죠. 그죠? 모디파이 하러 온 거니까 네, 리드 온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얘는 실제로 편집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삭제 버튼 같은 게 추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볼게요. 여기는 사실 이제 그 거의 그냥 똑같은 내용을 약간 수정을 해서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템플릿을 조금만 써볼까 합니다. 예전에 이제 책에 있는 예제 코드를 그대로 좀 쓸게요. 네. 리소스의 스태틱 밑에 보드 밑에 모디파이죠. 그렇죠?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제 버튼이 한 3개가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제로 이제 수정하는 작업에서도 폼 태그가 좀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붙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모디파이부터 좀 고쳐야 되나요? 일단 리드 페이지를 그대로 카피를 할게요. 리드 페이지를 그대로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디파이로 만들어 줄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버튼을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폼 태그 같은 게 좀 필요하잖아요. 요거는 왜 그러냐면 네, 실제로 이제 수정 작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저희가 버튼이 좀 수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또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일단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디파이를 버튼을 누르면 일로 가게끔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끔 해준 거죠. 자, 근데 여기 일단 요것도 좀 수정해 줘야 되겠죠. 리드 페이지가 아니라 모디파이라고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리드 온이가 맞아요. 그쵸? 이제 실제로 수정하는 작업에서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타이틀이나 컨텐츠의 경우는 수정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이 네임 속성 폼 태그로 얘를 쌀 거예요. 얘를 싸는데 필요 없는 애들은 네임 속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간단하죠. 예를 들어 등록일, 수정일, 작성자, BNO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게 어떤 게 전달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전달될 필요도 없는 애고 사실은 폼 태그로 전송한다고 해도 그렇죠. 자, 우선 삭제부터 먼저 처리해 봅시다. 삭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처리가 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처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놨는데요. 네, 스크립트 태그를 인라인으로 좀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삭제에 대한 처리니까, 네,
리무브 버튼을 누를 때겠죠. 그죠? 요거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일단 삭제만 먼저 놓고 시작을 할게요. 액션 폼이 일단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무브 버튼이죠. 리무브 버튼부터 시작을 할게요. 나머지는 지금 뭐 굳이 생각할 필요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잠깐 지울까요? 요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죠. 일단. 네. 뭐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뭘 해주시면 되냐면, 네.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뭐 해주시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경고창 정도? 아니면 콘솔 점 로그 같은 거? 서브밋만 일단 막으시면 돼요. 항상. 그리고 이제 얼라창 한번 띄워보는 거죠. 근데 얼라은 사실은 되게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간단하게 찍어 놓을게요. 얼라을 쓰게 되면 브라우저의 동작 전체가 멈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크롬이나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얼라은 가능하면 쓰지 말아라 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리무브 했을 때 이렇게 뜨는 거는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얘에다가 이제 폼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물론 이제 그냥 직접 뭐 날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 그래도 폼 태그 이용해서 데이터 전달하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이제 뭐로 한번 쌀 거냐면 폼 태그로 싸는데요. 예. 요 폼 태그 쌓아놓고 이제 필요한 데이터만 사실은 이제 받아서 쓰는 거죠. 요거 전체를 이렇게 폼으로 한번 싸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은 모디파이잖아요. 그죠? 모디파이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죠. 그죠? 글쎄요. 근데 좀 고민되는 게 이제 이런 게 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단 버튼이라는 게 폼 태그 안에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서브밋이에요. 네, 폼 태그 안에 버튼은 무조건 기본 동작이 서브밋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폼 태그 바깥쪽에다가 버튼을 두시는 게 좀 편하긴 하고요. 아니면 프리벤트 디폴트 같은 걸로 버튼의 동작을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막아봤고요. 폼 태그 하나 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해야 되는 데이터만 생각해 보면 일단 저희는 BNO라는 값 전달해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BNO 값은 그대로 전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정할 때죠. 수정할 때 필요한 거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브라우저에서 제가 리무브 버튼을 눌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저희가 그 폼 태그에 여기를 보시면 액션 값이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리무브로 바뀌어야 되고 메소드는 포스트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 안에 이제 뭐가 전달돼야 돼요? BNO 값이 있어야 되고요. 이 BNO 값이 같이 전달돼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 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서브밋을 진행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서브밋이 진행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해당 데이터는 삭제되고 1번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리무브를 호출을 했는데 리무브에 대해서 뭔가 URL이 없대요. URL이 없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메소드가 없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죠? 자, 이제 그러면 보드 컨트롤러를 보죠. 아, 리무브는 메소드를 아직 안 만들었네요. 그쵸? 메소드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조회 말고요. 삭제부터 했었죠. 포스트 매핑 해가지고 파라미터 수집해서 처리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뭐 이거 실제 동작 중간에도 이제 저희가 계속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중간에 이렇게 로그가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저야 뭐 밥 먹고 늘 하는 짓이 이거다 보니까 그냥 뭐 에러가 나면 왜 에러가 났겠거니 대충 짐작하면서 진행하지만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자, 일단 리무브 한번 했더니 102번이었거든요. 이제 102번 게시글은 없어졌어요. 101번만 남았죠.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업이 저희가 지금 등록, 이제 목록, 그 다음에 또 뭐죠? 삭제 했고 수정 작업 남았죠. 수정이랑 이제 페이지 작업 남았잖아요.
수정이랑 페이지 작업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